보호하면 멀어지고 내버려두면 끝없이 추락한다. 이치만을 배우면 아르마리는 늘어나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모르는 것이기에 알 수 없는 길이 꽉 막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숙세의 연골이 있다면 인연따라 선식을 만나 가르침을 청해야 된다. 길을 아는 이가 안내를 할 수 있듯이 좋은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길을 모르는 자를 안내하고 싶어도 모르는 데에 어째 하겠는가. 어렴풋하게 아는 것도 자칫 건너머서 실수를 해도 실수하는 줄도 모르고 끝없이 남을 골탕 먹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지식을 만나서도 근원을 밝히려는 의지가 약하든지 근기가 수승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쉽지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면 더욱 멀어져서 끝내는 선지식을 비방하고 스스로 타락하기 쉽다. 끝없는 믿음과 정진만이 도업을 성취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잘 알아서 늘 선지식을 가까이 할지어다. 배워도 그 끝이 없겠지만 배움에 의지하면 도와는 멀어지고 내버려두면 스스로가 가까워져서 알고 보면 통하지 않는 적이 없다네. 나무마바냐 바라밀. 오늘도 몽산 스님께서 각원상인에게 가르침을 주시다 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어야 하며 아직까지 선의 어떤 입장을 바르게 눈뜨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자가 선을 알기 위해서 참한다 이 말이죠. 그 참하는 것은 조사관을 뚫어야 하며 조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되어진 그 내용들이 있어요. 조사관 그러니까 역대 조사들이나 눈밝은 종사들이 의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진 그런 어떤 안목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관문이 시설돼서 꽉 막혀가지고 어찌 보면 은산철벽과 같다. 그 정신적인 벽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관문이 확 이제 가로놓여져가 있으니까 함부로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조사관을 뚫어야 하며 묘한 깨달음은 반드시 심노가 끊어져야 한다. 이제 그런 의심 끝에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길이 전후가 끊어져야지 묘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조사관을 뚫지 못하고 심노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계속 아르마리에 속는다든지 식심경계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경계인지 공부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탁 일어나니까 거기 둘러 빠져가지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옆에서 이제 이 몽산 스님 같은 선지식께서 길 안내도 해주시고 호법도 서주시고 모든 경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가치관을 이미 간직하고서 각원상인한테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까 이거 오히려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본인이 하기 나름이지 뭐 거지반 다 준비된 거 아니냐. 심노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모두 다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어 사는 정령일 뿐이다. 더 허망한 짓을 하는 것이다.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조사관을 뚫으려고 해야 되고, 뚫으려고 했으면은 심노가 끊어져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다 정신없는 짓을 하는데 불과한 것이니까 헛수고하는 것이다. 각원성인 그런 어떤 헛수고는 하지 않도록 아마 일침을 놓는 그런 내용들을 첫머리에 얘기하면서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조주 스님은 700갑자 120살을 살았다 하는 그런 아주 전설화된 도인 스님을 말하죠.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 다 누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준동함령이 다 개유불성이라고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해필이면 개에게 불성이 있냐 없냐 그걸 왜 물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일어나서 물었겠지. 그냥 물었겠나. 뭔가 온몸으로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자 조주 스님께서 뭐라 하셨다. 어째서 없다 하십니까 하고 또 물었어. 그 대목이 그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다 하는데, 그건 다 생략해버리고 뒷구절은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이제 공부하고 눈 뜨려고 하는데 나아간 납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소화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를 바로 드러내면서 이제 몽산 스님이 가곤 스님한테 옛날 조주 스님의 일화를 한편 이제 비춰 드러내면서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라 하셨다. 바로 이 무자가 이 종문의 한 관문이다. 그 무자 화두가 들려져야 되는데 어째서 무라 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그 무 이렇게 마음을 써서도 안 되고,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 들어가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해봤느냐, 그런 심정을 스스로 터득했냐, 그런 입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물을 준비가 된 그런 모습을 알기는 아느냐. 그랬을 적에 눈 밝은 선지식이 없다, 또 경우 따라서는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다 하는데, 이 무자가 종문의 한 관문이다 이랬을 적에 바로 깨치든지 언하의 대오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온몸에 그냥 잡들여져 가지고 의심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 속에서 사로잡히든지, 이제 이래 됐을 적에 무자의지가 바로 살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바로 살펴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어거지 억지 춘향이라도 무자 들어라 이래 되니까 어째서 무락했을까, 어째서, 아니 무라고 해야 될 이유가 본래 없는 건데 무라고 한 그 까닭은 분명히 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었는데 직설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유심으로도 뚫지 못하고 마음을 가지고도 뚫지 못하고 무심으로도 뚫지 못한다. 유무심이 다 소용없다. 성성하고 영리한 사람이면 아주 또렷또렷하니 이 무자의심에 나아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남보다도 투철하고 더 정신력이 빼어난 그런 사람이면은 바로 조주를 붙잡아 넘어뜨리고서 하는 그 순간에 그냥 해결에 마치고서 나에게 화두를 돌려주시오라고 할 것이다. 하는 순간에 조주를 붙잡아서 딱 넘어뜨리면서 나한테 화두를 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조주를 콱 움켜쥐고 나에게 화두를 돌려주시오라고 할 것이다. 만약 한 터럭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아직 문 밖에 있는 것이다. 그 무자가 들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무자가 들려져서, 그 무자라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되거나 입으로 읊조리는 그런 무가 아니라고. 그냥 그 자체가 은산철빅이 돼서 화두가 바로 그냥 각인됐다고 할까. 무자 화두가 바로 살펴지고 들려져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의심이 꽉 들려지는, 그러니까 고봉원묘 화상께서 꿈속에서 만법길 일기하처 화두가 평소에도 들었는데 그 화두가 그렇게 안 들려지다가 꿈꿀 적에 꿈속에서 만법길 일기하처 화두가 들려지면서 6일 동안 정신없었다. 그 만법길 일기하처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차에 쌍탑사에서 경행차에 오조 법연스님의 진영찬에 36,000일 매일 반복하는 놈이 이놈이다 하는 데서 깨닫게 됐다. 그런데 그 6일 동안에 어떤 입장이었냐, 때가 돼도 밥 먹었는지 밥 안 먹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내가 화두가 들려지고 있는지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바보 천치가 돼가지고 일주일간 그냥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맘먹기 일기하처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간을 보냈다. 무자도 마찬가지예요. 묵하는 순간에 바로 그냥 깨닫든지. 근데 그 왜 깨달았든지 하는 말을 하느냐면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그 묻는 학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라. 선지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눈 밝았으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학인은 궁금한 것이 너무 많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로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 씨름해야 될 그런 의치에 있는 그 학인이 조주무자에 대해서 물었다 이 말이요. 조주 스님을 만나 뵙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동 한 명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개에게는 어째서 불성이 없습니까? 하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물은 거니까 그냥 물을 때부터 뭔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한 입장이 정리정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그거 알고 싶다 이 말이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입장들이 그냥 안팎으로 꽉 차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던 차에 선지식을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잘 안 일러주면은 한번 그냥 뒤집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아니면은 조용히 가서 물었던지. 사람 성격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이랬다 이 말이야. 그거는 조주 스님 그때 당시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몽산 스님이 가곤하상한테 화두를 제시할 적에는 이미 화두락 하는 것이 정형화돼서 1700공안이라 하는 것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때니까 화두상에서 그 1700공안상에서 의심을 들 수 있게끔 조주 무자 화두를 꺼내가지고 가곤상인한테 옛날 조주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한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가곤화상을 다 고쳐 무자 화두를 들고 있는데, 가곤화상은 무자 화두를 들고 있는 거죠. 근데 무자를 도대체 어떻게 들고 있는 거냐, 무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어째서 무락했을꼬 이렇게만 곰곰이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냐, 어떻게 의심해야 되는지 알 수조차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깝깝한 것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합니다 하는 그런 어떤 입장까지 나아갔는지 이게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자 화두 들으라 하니까 어째서 무락했을까, 이것만 막 마르고 닳도록 그것만 안 놓치면 되는 줄 알고 씹고 또 씹어가지고 계속 무자 의지 속에서 무자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막 그때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나 선지식이 제대로 무자를 잘 들고 있는지, 이게 잘못 들고 있는지 찔러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또 자기가 무자를 제대로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심을 해야 되는지 선지식한테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늘 매일같이 입시를 해서 선지식의 모진 방맹이를 맞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됐을 적에 같은 화두를 가지고 계속 물어야지. 지겹도록.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드러 맞든지 무락하든지 그냥 뭐 발로 차서 내쫓든지 그런 것은 막 그때 일이지만, 본인 스스로 의지가 진짜 무자에 확 사로잡혀서 매일매일이 무자와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무자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지가 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들으라 한다고 해서 무자를 지가 그렇게 들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렇게 무자가 들려지나? 의심다운 의심을 해보려고 하는 믿음도 안 냈는데 뭔가 참선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구하기 위한 그 입장까지 본인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섰을 것 같으면은 아주 남다른 각오를 세워서 목에다 칼을 딱 받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선하려고 하는데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생사 걸어놓고 한바탕 싸우려고 참선길에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대충 나는 참선하면은 뭐 언젠가는 깨닫겠지. 이런 식 갖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생사 문제가 목전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두 들고 의심해서 그 의심을 타파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화두가 뭔지, 뭘 화두 들고 의심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이 제대로 된 모습 속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냐? 화두를 들려고 애를 쓰려고 한 것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화두 들어야지 가나선이고, 가나선에는 화두가 생명이고, 화두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선문에 나아간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제대로 된 활구의심을 하고 있는지, 또 활구의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내가 화두를 들고 있는 것이 활구인지 사구인지 그거 제대로 점검하고 시간 보내고 있냐, 그런 건 내가 묻고 싶다 이 말이야. 그 의심다운 의심을 해서 의심 끝에 의심이 깨지면서 변화가 오는 건데, 의심도 아닌 것을 의심이라고 착각을 하고 의심을 들고 있으면은 그 의심을 조작하는 거든지, 아니면은 그냥 염화도 하듯이 계속 그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참의심, 활구를 들고 의심할 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됐을 것 같으면은, 본인이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눈 밝은 선지식한테 찾아가서 제대로 화두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화두가 들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런 어떤 입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인연을 맺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도 공부가 될뚱말뚱인데 화두를 드는 것조차도 힘든데 경계를 어떻게 이기겠냐 이 말이야. 화두 들고 나타나는 경계에 대해서 일찍이 겪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경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또 온전히 화두를 들고 벗어난다 하는 것이 어떤 모양새인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선지식은 이미 나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뒤에 공부해 오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학인들이야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봉사가 돼가지고 앞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갈 뿐인데, 근데 따라가더라도 제대로 된 화두의심길에서 벗어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각원상자는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몽산 스님이 이제 다 고친다 이 말이야. 무자 화두를 너한테 들으라고 제시한 지가 오래됐건만 무자 제대로 들고 의심다운 의심을 지었으면은 지금 정도는 해결에 맞췄어야 될 건데, 아직도 길에서 헤매고 있다 하면은 문제가 큰 거다.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촉발시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렇게 생사가 급한데 화두 들고 의심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각원상인이 몽산 스님 의지해서 무자화두를 든 지가 제법 됐는지 편지를 쓰고 주고받고 할 정도 되면 제법 들은 거지. 그랬는데 아직도 이제 뭔가 길에서 어정거리고 있는지, 하고는 있는데 이게 뭐 참 답답할 정도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건지. 근데 이제 몽산 스님이 각원 스님한테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 그냥 큰 대창으로 그냥 찔르듯이 내질렀다 이 말이야. 묘각이 원명하다면 마땅히, 묘각이 묘한 깨달음이 뚜렷하다면 마땅히 조주스님의 본래 면목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주스님이 왜 무라고 했는지 그 까닭을 밝힐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무자의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 무라고 말한 뜻이 무엇인고, 꿈틀거리는 미물에게도 다 불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조주스님은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꿈틀거리는 준동함령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스님은 어째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말했을까? 마침내 이 무자의 낙처는 어느 곳에 있겠는가? 무자의 낙처, 무자가 타파돼야지 뭐 무자의 낙처가 어디 있는지 안목이 생겨야지 알지. 지금 눈을 감고 깜깜한데 뭐가 보여? 아무것도 모르지. 시킨 대로 정신없이 해야 되는데 누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가지고 공부되게끔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 그 무자가 제대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도 모르는데 무자 들어라. 예, 무자 들었습니다. 무자 제대로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점검을 매일같이 해줘야 될 바인데 그런 점검은 안 해주고 그냥 무자만 입에 물려놓고 무자 들었다 하고 나는 무자 들고 있다. 화두가 뭡니까? 아, 무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막 그게 다 가나서 나는 거요. 그게 공부하는 거요.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 거는 다 이상한 짓 하는 거지. 아직도 본각을 밝히지 못했다면, 근본 문제 숙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낱낱이다 의심을 해야 될 것이니 뭘 모르느냐? 마음 모르는 거요. 부처 모르는 거고. 불법이 가장 아주 큰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런 핵심을 몰라서 지금 괴로운 거지. 딴 거 뭐 있냐? 크게 의심해야 크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무자 의지가 온 몸으로 콱 받아들여지면서 그대로 무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목의로 무자 하면 안 된다.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요. 목의로 무자가 자꾸 떠올려지든지 말든지 그건 지멋대로 떠올려지든 말든 내버려둬라. 인연따라 그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무자를 몸으로 해라. 온몸으로 무자를 들지 머리로 생각으로 무자 들어가지고서는 무자 공부 끝날 날이 없다. 그건 무자의 노예가 된 지 이미 오래된 거지. 무자의심을 어떻게 그렇게 의심하냐. 율곡봉이 되고 금강봉이 돼서 무자 화두가 그냥 의다에 동로되어질 수 있도록 꽉 그냥 숨통을 막을 정도로 무자가 그냥 그렇게 들려져야지 제대로 된 무자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조작하듯이 무 한다고 그 무자 드는 거냐. 그거는 허망한 짓 하는 거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안 낫습니까? 무자라도 가지고 들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죽은 목숨하고 다룰 바가 뭐 있습니까? 해봐야 그렇게 들고 있어봐야 죽을 목숨이다 이 말이야. 이렇든 저렇든 진짜 배기 알맹이를 딱 거머쥐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밀어붙여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한철이면 한철. 적어도 1년 안에 못 깨치면 땡이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 선지식을 의지해서 1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 매일같이 선지식이 네가 의심나는 바가 있으면 내 방에 들어와서 물어라. 또 선지식이 대신 또 묻기도 전에 물어주고 또 물으려고 하면 그냥 내동댕이 쳐서 문 밖으로 쫓아버리고 공부할 수 있게끔 자꾸 장치된 자기 나름대로의 수단을 제시해서 자기 밑에서 공부하려고 믿음을 낸 사람한테 공부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공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그냥 다고친다 이 말이야. 빚쟁이가 빚독촉 하듯이. 그러니까 쫄리는 거지 매일같이. 안 그러면 그걸 못 견디면 도망가는 거요. 아이고 여기 인연 없는갑다 하고 떠나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믿음을 내고 쫓아 들어와서 여기서 끝장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생명을 도외시하고 죽어도 좋다 하는 심정으로 지금 화두 들고 씨름하고 싸우는데 뭐 쓸데없는 생각할 일이 뭐 있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오로지 화두 하나만 딱 붙들고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온 총력을 거기다 집중해 가지고 시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바인데 그런 것을 딱 보고 선지식이 안다 이 말이야. 이놈이 진짜로 총력 질주하고 있구나. 아니면 자꾸 엉뚱 짓 하면서 했다 말았다 정신 나간 짓 하는구나. 매일 같이 거기 가서 쳐다볼 수는 없지만 들어오게끔 유도를 했으니까 찾아 들어오는 놈 딱 보면은 이놈 깨피고 있는지 제대로 의심하고 있는 놈인지 그 딱 모양 보면 모르겠나. 느낌이 있지. 그러면 그때 당해서 있는 대로 쳐준다 이 말이야. 공부될 수 있게끔. 장치된 수단이 늘 선지식한테 선지식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쳐주지 못한다 하면은 선지식이라고 얘기해야 될 그 어떤 입장이 되나 말이야. 자격이 없는 거지.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못 내게 해주고 또 믿음 낸 사람으로 하여금 이끌어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지를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딱 인연이 됐다 하면은
목줄을 같이 걸어놓고 내가 끌려가든 지가 끌려오든 끝까지 그냥 딱 꼭두각시 그 줄로 다 이렇게 조종하듯이 나는 끝날 때까지 조종당해도 좋으니까 나를 좀 조종해서라도 끝장내게끔 해주시오. 이런 믿음이 섰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지. 의단을 나날이 키워서 조주무자가 그렇게 확 살펴지면은 무자 의지가 처음에는 조작하듯이 무자가 들려졌다 그래. 그러다가 망상이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처음에는 망상하고 무자하고 막 그냥 더불어 싸우다가 망상은 떨어져 나가고 무자 의지가 자꾸 있으면서 의심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기고 그것이 점점 의심이 커지고 무자는 무자대로 있고 그럴 때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은 내동댕이 져버려야지. 진짜 백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 속에 나아가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서 공부가 되어질 수 있는 어떤 입장까지 나가게끔 선지식이 가닥을 쳐준다 이 말이야. 이게 공부가 되는 것은 이거다.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은 허망한 길이고 여태까지는 허망하고 허망하지 않은 것을 네가 구별을 못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지만 이때다 싶으면은 가닥을 치는 거지. 그러면 하기는 선지식 말을 믿고 시킨 대로만 하면은 일이 점점 더 쉬워지는 거지. 그래도 힘들고 어렵기는 매일 반이야.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 그게 공부길에 이게 공부길이다 확인됐다 해서 그게 쉬울 게 있나.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 24시간 행주자와 중에 오직 이 무자만을 잡들여 정밀하게 생각을 돌이켜서 하니까 곰곰이 식심으로 따져서 묻고 무자가 들려졌는지 안 들려졌는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말을 그렇게 할 뿐이지. 무자가 들려지면 점점 정밀해져. 무자 의지 속에 무자 공부가 제대로 잘 들려져서 무자가 제대로 활구화돼서 의심다운 의심이 들려지면은 정밀해지지 말아라 해도 정밀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게 돼가 있다 이 말이야. 정밀하게 생각을 돌이켜서 스스로 보도록 하라. 이제 요 말은 이제 무자가 들리면 저절로 되는 건데 또 무자가 들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밀하게 해라 하니까 무자 들고 있으면서도 정밀하게 안 되고 거친데 어떻게 해야지 정밀하게 될까 이렇게 따져 물으면은 그게 방해가 돼서 공부하고 또 멀어지니까 그냥 무자 의지 속에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정밀하게 공부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무자 의지 속에서 하루 온종일 그렇게 마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하루 종일 화두의심 속에서 지내다가 모든 맛이 없어졌을 때 몰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아무 맛도 없고 재미도 없어. 화두가 들려졌는지 안 들려졌는지 뭐 내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없어졌을 때라도 조금의 맛은 남아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화두의심 고개 니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어떤 힘이 될 것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 화두만 의심하고 있으면 됐지. 딴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걱정 뭐하러 하냐. 화두가 제대로 들려지고 있으면 그대로 밀어붙이면 끝이지. 의심이 깊어지면 화두를 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질 것이니 의심이 깊어지면 저절로 들려진다 하니까 무자가 내가 무자를 들려고 안 하는데도 무자 의지가 들려져서 계속 무하고 떠올려지고 그냥 아무 앞뒤 생각이 다 끊어지고 무자만 또렷하게 무하고 10년 20년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자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노예된 지 이미 오래됐지. 왜 화두는 한 차림은 끝내야지. 화두는 들기 위해서 들는 것도 그렇지만 화두를 들고 의심을 타파해서 화두의 본질이 뭔지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화두가 제시된 건데 그 제시된 방편에 나가 떨어져 가지고 그놈만 금과 옥조인 줄 알고 계속 화두만 안 놓치면 된다. 화두만 안 놓치면 되지. 근데 그것도 기한 정해진 내에 해 맞춰빼라 이 말이야.
기한을 정하고 공부하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무한정으로 10년, 100년, 금생, 다음생, 세세생생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누가 뭐라 해. 그렇게 마음 쓰고 공부하는 것은 고맙고 좋은 일이지. 그 대신에 화두의심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의심하도록 유도되어진 수단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잠시 잠깐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고도의 집중을 해서 근본 문제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장치된 수단이 화두인데, 그러니까 공안에서 화두가 걸려서 의심이 됐다 하면은 집중해서 화두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 쓸 적에 오는 온갖 변화와 경계는 그때 일이고, 그건 선지식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경계가 일어나든 말든 화두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은 시간이 간다 이 말이야. 그럼 화두만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시간만 보내라. 경계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것은 네가 알 바 없다. 일어나는 생각이라 하는 것은 내버려 두고 그대로 믿음을 내서 공부해 들어가면 그만이니까. 저절로 들려질 것이니 기뻐하지도 말라. 화두가 들려진다고 기뻐할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당연히 들려지도록 의심되어진 입장에 나갔으니까 의심하는 거니까 거기에 뭐 기뻐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나. 의단이 짙든 옅든 그대로 맡겨두고서 그렇게 화두의심이 점점 정밀해지고 또 화두가 들려고 안 해도 들려지는 그런 입장에 가면은 의단이 동로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야. 의단이 짙든 옅든 그대로 맡겨두고서 오직 지가 개짝을 쏠듯이 묻자만을 잡들여야 할 것이다. 지가 이빨이 자꾸 자라나니까 그놈 이빨이 한정없이 자라나면 안 되니까 계속 관솔 쏘듯이, 그럼 뭐가 있으면은 지가 있으면 나만 하질 않아. 뭘 자꾸 그냥 물어 뜯어가지고, 그렇다고 돌멩이를 뜯을 수도 없을 거 아니야. 그게 다 부러질 테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이가 닳도록 뚫어야 되니까 오로지 관솔 괴짝을 쏠듯이 그렇게 그 상태 유지하도록 무자만을 잡들여야 할 것이다. 근데 무자만을 잡들여야 할 것이다 하니까 이게 안 도망가고 끊임없이 무자가 거기에서 나타나야지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다 이 말이야. 왜? 예를 들려서 알약을 딱 먹으면 병 낫는다. 맞다. 그 알약을 딱 먹었다. 그럼 뱃속에 들어가서 저 창자까지 갈 때까지 알약이 그대로 있나? 다 녹아서 사라지지. 안 그래요? 약 그대로 상태로 있어요. 약을 딱 먹으면은 약의 형태는 없어져. 그렇다고 약 안 먹었다 할 수 있어? 약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약을 먹었으면 약 기운이 작용한다 이 말이요. 약 기운이 제일 취약한 거. 내가 뭐 때문에 약 먹었어? 병을 이기려고 약 먹은 거 아니야. 그럼 그 약이 병을 이기려고 병하고 씨름하고 싸운다 이 말이야. 그럼 믿어야지. 약을 먹었으면. 근데 약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내시경을 툭 찍어보니까 약 먹었으면 약이 있어야 되는데 약이 없어졌네 이놈 게. 그럼 약 안 먹었다 얘기해야 돼. 약 없어졌다고 놀래서 또 다른 약 또 먹어야 돼. 계속 뱃속에 약이 남아 있어야 되나? 그 약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상관없이 약 기운은 몸에 있다 이 말이요. 화두가 들려지면은 그렇게 있다. 없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화두가 들려지고 있지. 그럼 병하고 씨름하고 싸우는 약이 있으니까 믿음을 내야지. 화두가 들려지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알약 상태가 없어졌다고 해서 왜 알약이 없어졌을까? 이게 화두가 도망갔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화두를 딱 들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약 믿고 먹었으면 병 나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병 낫기 위해서 약 먹었으니까 화두락 하는 것도 믿음을 내서 화두를 딱 드는 순간에 의심 문제 깨트리기 위해서 화두 들었는데 알약 상태 그대로 늘, 그러니까 소화 다 돼서 변으로 쏙 나오면은 이게 약이다. 먹을 때 그대로의 모습이 변으로 나와서 약 이렇게 돼야지 약인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요. 먹는 순간에 사라지는 거지. 화두가 들려지는 순간에 약은 없어져. 무자락하는 건 도망간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무자가 안 들려진 건 아니야. 약이 없어졌지만 약 모양만 없어졌지 약이 없어진 건 아니야. 약은 몸에 배어가 있지. 그리고 앉아있는 가운데 묘한 정력의 도움을 받게 되면 앉아있는데 뭐 앉아있어서 딴 망상 안 일어나고 힘이 뭔가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기운들이 또다시 나타나면은 공부하기 좋은 기회이니, 그러니까 화두의심을 바르게 활구르고 의심하다 보면은 정력이 생기지 말아라 해도 생겨요. 제대로 들리면 청량골이 딱 선다고. 이게 몸이 짜부러지질 않아. 자꾸 혼침에 나가 떨어지거나 산만한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산란심이. 화두의심이 혼침 산란을 이기게 만드는 묘약이요. 그럼 화두에 정신을 집중하냐 못하냐 하는 그 따라서 공부가 더 진행이 잘 되냐 안 되냐. 묘한 정력을 받게 되면 이렇게 했는데, 화두가 의심다운 의심 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의심이 되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런 도움을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받는다 이 말이요. 화두가 안 들려지고 화두가 자꾸 방해받을 때 이게 골치 아픈 거지. 화두가 제대로 들려지면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좋은 인연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다만 힘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럴 때는 힘들이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정중동이 됐는데 팽이가 완벽하게 돌고 있는데 거기다 더 때릴 거 뭐 있어.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지가 풀려가지고 엉뚱 모습을 보일 적에는 또 사정없이 쳐가지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건 몰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들어갈 적에는 더 칠 것도 없어요. 그대로 지켜보면 그대로 나가지. 또 다른 방향으로. 거기서는 지금하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쓸데없는 어리석은 기운들이 한 번씩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소리내서 들기도 하고 용을 써서 첫머리에 화두 들려졌을 때 인연으로 다시 살펴가지고 해보기도 하겠지만, 믿으면은 공부는 저절로 돌아간다. 만약 힘을 써서 공부를 하면 곧 정의 경계가 흩어지게 된다. 거기서는 용 쓰지 마라. 정중동의 공부가 되면은 용 쓸 거 뭐 있냐. 저절로 그냥 모양이 살펴지는 건데, 조심스럽게 살펴서 호련히 정해질 때라도 정을 탐하여 화두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행주자 어묵동정에 늘 화두가 생명이니까 화두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선정 비슷한 어떤 정력을 익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 속에 나아가서 딴 잡념도 다 사라지게 하고 오로지 화두하고 나하고 둘이 딱 참 화두가 타성일편돼서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입장에 나아가면 잊어버리라 해도 안 잊어버려요. 들려고 한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야. 들려고 안 해도 들려지고 놀려고 해도 안 나죠. 만약 화두를 잃어버리게 되면, 근데 화두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두가 들려지고 있다고 믿고 들어갔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화두가 도망갔네. 아까는 화두가 잘 들리던데 지금 왜 이렇게 화두가 없어졌어. 이런 경우가 혹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공에 떨어져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도 공에 떨어진 게 아닌데 그것이 공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본인이 정리를 못하니까 옆에서 선지시게 해준다고요. 그건 공 아니다. 그대로 밀어라. 아이쿠, 이게 공부하다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짓 하구나. 이런 것은 선지식이 단속 못 해준다면은 그건 안목도 없는 거지.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에 들어가서 어떤 입장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도 못 살펴주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말이야. 정에서 일어날 때 화두를 들고 있는데 뭐 정에 들어가고 정에서 일어나고 이런 얘기는 그냥 고요히 앉아있는 어떤 입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정력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주자 어묵동정에 화두 안 놓쳐야 된다 이 얘기요. 앉아있을 때는 들리고 움직이면은 화두가 약해지고 놓아지고 또 도망가고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아닌데 본인이 의심을 한다고. 아이고, 이게 화두가 조용하고 고요할 땐 잘 들려지더만 움직이니까 또 없어졌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구별을 져서 선지식이 자꾸 독촉을 하듯이 그건 공부길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라 한다든지 모양을 살펴줘야죠. 동정 가운데 한결같아서 혼친과 산란이 다 끊어졌어도 환희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아, 이제 공부 중에 좋은 호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되는갑다. 그 어려운 고비 다 넘기고 조금 편안해지니까 기분이 좀 넉넉해진다. 이런 어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넉넉한 시간 보내지 말아라. 그럴 때라도 화도 놓치지 마라. 화도 또 안 놓치고 있다고 믿고 해라. 이 얘기다 이 말이야. 어느 순간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하는 소리에 조주 관문을 뚫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무자가 들려졌는지 무자가 안 들려졌는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의심만 지속되고 있으니까 의단이 동로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만 연속 그냥 하루 온종일 아니 이틀이든 3일이든 지나가다 보니까 시절인이 도래하면은 조주 관문을 뚫게 되면 하는 말들이 한결같이 이치에 맞고 화살로 날아오는 화살이 촉을 맞추게 되고 서로 화살을 쐈는데 그 촉을 맞춘다 이 말이야. 빗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저놈이 쏜 것을 그대로 탁 화살 촉을 맞춰가지고 조주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을 간파해낸다면 법마다 걸림없이 통달하여 차별된 계열들을 한결같이 밝게 알게 될 것이니 평범하고 다 알고 있던 그런 일련의 일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차별된 기원 그런 어떤 입장들을 다 알게 될 것이니 곧바로 깨달은 뒤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 깨달은 뒤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요? 선지식 먼저 만나는 게 제일 급선무지 뭐 딴 거 뭐 있어. 근데 선지식이 옆에 자기를 그대로 지도하고 있는데 그거야 뭐 만나라 말아라 안 해도 만나게 될 파이고 그렇게 공부됐는데 도망갈 사람 어디 있어? 선지식한테 가서 도대체 이 경계가 어떤 경계입니까?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분명히 이거다 하면은 그 입장을 가지고 선지식한테 가서 한번 처음서부터 거량하든지 안 그러면은 왕창 깨지고 나오든지 그거야 그때 일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법그릇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갖추지 않으면은 법그릇도 못 된다 이 말이야. 옛 성인들이 본보기를 살필지언정 절대로 두찬을 하지 말지어다. 어찌 보면 흉내내는 거지. 두차른이라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걸 가져와 가지고 정신없는 넉넉한 짓을 하는 경우로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잘 알겠느냐. 그래서 늘 꿈속에서 헤매지 말고 어떻게든지 꿈 한번 깨고 난 뒤에 일이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몽산스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몽산스님 얘기나 내 얘기나 뭐 제대로 얘기해 줬으면 다행이고 잘못된 얘기로 이끌었다 하면 난 지옥감인데 말할 건 뭐 있겠나. 근데 이제 공부가 되면은 맑게 알아들을 끼고 공부가 뭔지도 모르면은 저게 제법 아는 소리를 하는 값인데 에이구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전혀 빗나가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요. 누가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이쯤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